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더 이슈 시간입니다. 일단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오늘 핫 키워드 애플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만은 차이나 쇼크에 대한 우려가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파가 이번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폰을 사야 된다라는 애국 마케팅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신형 아이폰 3종이 중국에서 매출 부진한 것으로 미국 빼고는 전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전방위적인 실적 압박이 미국 기업들 내에서 강하게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좀 타결 어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분석도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유동원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 거기에 조금 부합이 됐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내용들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주가가 지금 어제 1.04% 하락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 5.6%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반적인 내용은 예상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매출이 843억 달러로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4.18달러로서 작년 동기 대비 7.5%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애플의 아이폰 판매의 이 성장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주식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치주로서의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이폰 레버뉴 자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타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회사의 높은 영업 마진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전체적인 배당 성향이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강한 것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주식은 더 이상은 성장주로 보시기보다는 가치주로 판단을 하시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은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애플 바로 전날에 실적에 나왔던 캐터필러도 중국 영향 받았고요. 인텔이나 포드도 중국 때문에 약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나 리스크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요. 팀장님 어떻게 점검하실까요? 네, 만약에 지금 차이나발 쇼크 때문에 주식을 판다면 너무 늦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작년에 이미 작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된 리스크로서 중국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했고요. 또한 미국 증시도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작년 12월 달부터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발 쇼크 관련돼서는 애플이 가이던스 발표를 1월 초에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인텔, 엔비디아, 캐터필러 등등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실적 하향 조정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희의 분석으로는 이것은 일시적인 여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계속적인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 또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이 2월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미국의 IT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월 달부터 인텔의 반도체나 D램 디맨드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이클이 둔화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발 쇼크에 의해서 지금 주식을 판다, 미국의 IT주들을 판다, 이것은 너무 늦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또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정 기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실적적인 측면에서요. 이런 분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많은데요. 조금 더 허준식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 실적 기다렸습니다. 발표 나왔는데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주가 좀 반응도 한 몇 개월치 한번 저희 들여다볼까요? 예, 주가는 뭐 애플 주가는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다우가 한 1% 올라갈 때 애플은 27%나 폭락했었고요. 10월이 애플이 최고치인데 작년 10월이 그 고점 233달러 고점에서는 단기 바닥까지 40%나 폭락했던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총 순위도 1등하던 업체가 4등으로 떨어진 거고요. 현재 시총은 7,400억 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이제 뭐 이해되실 텐데 이미 추세는 다 깨져서 내려와 있고요. 현재는 233달러 고점에서 154달러 수준까지 물론 시간에서 이제 한 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뭐 깨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시그널은 작년 이제 10월, 11월 넘어오면서부터 나왔었는데 특히나 이제 1월 2일 날 팀쿡 CEO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2018년도 카렌다로는 2018년 10월, 11월, 12월 걔네 기준으로는 2019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한 9% 정도 낮추게 되면서 주가가 하루에 10% 밀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날 팀쿡이 1월 2일 날 1분기 매출 전망치를 890, 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표 보시면 넷 세일즈가 843억 1000만 달러 나왔거든요. 거의 이제 일치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1월 2일 날 했던 얘기가 한 달 지난 오늘 1월 30일 날 반영이 될 것인데요. 어쨌든 뭐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밀렸던 부분이 그날 주가 부분까지 회복되면 뭐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알려진 재료였다라고.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결과치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일단 뭐 15% 정도, 작년 대비로는 안 좋은 거 맞고요. 전체를 보시면 882억 달러에서 843억 달러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그 판매량 관련해서도 매출로 보시면 유사하게 딱 매출 준 것만큼 줄었거든요. 15% 줄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9억 달러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526억 달러였으니까 시장 전망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고요. 대신 이제 매출 감소분에 아이폰 감소분은 서비스 쪽에서 다 지금 상쇄를 시켰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애플페이랑 애플뮤직, 그다음에 앱스토어 매출, 그다음에 아이클라우드를 지금 뭐 한 달에 얼마 내면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나 봐요. 그쪽 포함해서 109억 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전망치보다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중장기로는 애플 성장을 이끌 주요 섹터가 서비스 부분이다라고 서비스 부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200억 달러 나왔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이제 22조 원이나 벌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 거고요. 뭐 직전 분기 그리고 작년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에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뭐 나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사주 사고 해서 EPS 기준으로는 4.18달러 나왔거든요. 이게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주식수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주당 순이익이 4.18달러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좋았었고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만 좋았었고 사상 최고의 EPS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보면 애플이 이번에 실적 내면서도 주당 73센트 정도 현금 배당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금 배당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분기말 순현금 잔액은 1,300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시총이 7,400억 달러니까 뭐 현금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형 아이폰이 아주 뭐 잘 팔려서 부합된 실적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최악은 아닌 걸로 좀 나름의 선방이 있었던 걸로 실적이 확인이 되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게 중국 매출이지 않습니까? 어땠나요? 네, 딱 그대로입니다. 그때 그 1월 달에 팀쿡이 했던 가이던스대로 좀 나왔는데요. 그 정도 유사하게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시에 팀쿡 이야기가 중국 쪽이 안 좋아서 매출 가이던스를 낮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많이 꺾여 있는데 그게 본인들 생각보다 더 많이 빨리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였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시면 중국 매출이
131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7년 겨울 대비로 한 27% 급감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1월 달 초에 팀쿡이 가이던스 낮출 때에 홍콩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를 이용을 해서 중국 매출이 한 22% 줄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26% 감소니까 거의 유사하고요. 조금 덜 나온 것은 맞네요.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에 경쟁업체 화웨이는 판매량이 23% 증가할 것으로 그때 SCMP가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거 딱 그만큼 화웨이가 가져간 만큼 애플은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전체로 중국 시장은 좀 줄고 있었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 반영한다고 해도 애플이 좀 중국에서는 많이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물론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이런 이슈가 화웨이 쪽 관련된 기소권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다각도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정부도 중국 정부 소비 부양책을 바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진 않을 수 있겠는데 그래프 보시면 중국 매출 비중 자체는 2015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줄고 있는 게 좀 맞고요. 그래서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월간 단위로 보면 애플이 작년 12월 달에 중국 점유율이 전달 11월 달 15%던 것이 8%로 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중국에서 탈 아이폰이 조금 만회가 되지 하회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 초고가 정책을 썼거든요. 애플이 어떻게 보면 뭐 자충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1월 달에서 3월 달에 실적 가이던스도 같이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예, 네. 2분기 가이던스 보시면 매출은 550억에서 590억 달러 예상했습니다. 직전이 800억 달러대인데 확 주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계절성이 있는 거라서요. 워낙에 이제 2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시장 예상이 거의 590억 달러이니까 상단은 거의 부합한데 하단은 시장 예상보다 한 30억 달러 정도, 하나 기준으로는 한 3조 원, 4조 원 정도 부족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2분기에 611억 달러 한 거니까 네. 그때보다 좀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근데 애플은 아쉬운 죽는 소리 하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좀 내놔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연매출, 애플 연간 매출 전망을 앞서 이미 1월 달에 팀쿡 얘기 듣고 나서 좀 줄여놨는데요. 2,61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본인들 종전치보다. 그리고 순이익도 올해 연간으로는 545억 달러로 좀 하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출하량 전망을 14% 또 하향을 해서 1억 8,300만 대, 그러니까 2억 대를 하회할 것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분기별로 쭉 보시면 올해 1, 2,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계절적으로 좀 올라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꺾여서 내려오는 게 확인되실 텐데요. 한투도 11% 정도 아이폰 출하가 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판매가 뭐 크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전망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주가는 뭐 시간외에서 애플도 오르고 먼저 네네, 반영을 하고 있는 국내 부품주들, LG노태, BH가 또 많이 갑니다. 7% 워낙에 또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인데 전략 가이드라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부품주들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그 애플이 이제 직전 분기부터 아이폰 매출하고 이제 판매량은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월처럼 갑자기 뭐 매출 가이던스를 확 떨어뜨리고 벤더들한테 이건 뉴스로만 들을 수 있잖아요. 벤더들한테 오더 주던 거 그만 줘라 줄이고 또 아이폰 단가 계속 올려서 수요 예측도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과 연결되어 있는 벤더들, 특히 IT 부품주 내에서 네. 이 관련된 투자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변동성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쪽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빅 이벤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불확실한 상황이고 화웨이도 기소권 이슈도 있고 해서 네네. 투자 전략을 지금 IT를 오늘 애플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조금 더 뭐 바꾼다든지 짜는 거 다시 새로 짜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며칠 지나 보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미국 실적 발표하는 업체들의 공통점은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 때문에
올해를 다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도 IT 업체들은 대체로 마찬가지 가이던스를 놓고 있는데 그게 해결돼 보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IT는 대체로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안에 IT 섹터가 있다면 IT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좀 줄여놓으셔라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 보여지고, 물론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을 쓰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전량 매수, 전량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WC가 2월 말인데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으로 우리가 구정 세고 나면 한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IT는 계속 좀 좀 시황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게 기대감을 가져보게 하는데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도 해서 일단 좀 관련된 쪽에서는 현금을 좀 늘려보시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로 보시면 반도체나 MLCC나 카메라 모듈 최근에 특히 새해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증설 투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511가 다시 또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이쪽 IT 쪽들은 대체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실적 IR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장화, 전동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 이쪽 섹터들은 중장기로는 매수 유지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로는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대체로 LG 디스플레이 빼고는 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매수 단가랑 의견들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평균치가 49,000원의 매수 의견이고요. SK하이닉스는 83,000원의 매수, 삼성전기는 157,000원 매수 의견,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21,800원의 중립 의견입니다. 21,80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매도 사인이 매도라는 걸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매도 의견을 주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LG노텍은 124,000원 매수, 그리고 BH는 24,300원 매수입니다. 그리고 BH가 최대 주주로 있는 DKT가 최근에 신규로 상장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DKT는 뭐 효과가 없습니다만 BH 관련해서는 좀 약간 유사한 일들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IT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시각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조금 더 확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종목별로는 좀 뷰가 나왔는데 좀 상당히 보수적이네요.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켓통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